속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한국 정부 합동대응팀이 활동 중입니다. 감금된 우리 국민을 구출하기 위해서입니다. 화면을 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진짜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매월 댓글을 달아주시는 한 분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릴게요. 여러분의 관심과 구독은 저에게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인천공항입니다. 정부 전용기가 대기 중입니다. 탑승자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인된 바로는 외교부, 국정원, 경찰청, 법무부 인력이 포함됐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우리 국민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캄보디아라는 이름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앙코르와트, 휴양지, 평화로운 나라. 하지만 지금 그곳은 다릅니다. 한국인 수십 명이 감금돼 있습니다. 거짓 구인 광고에 속아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지금 지옥을 살고 있습니다. 강제로 전화기를 잡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보이스피싱입니다. 거부하면 구타당합니다. 도망치면 죽습니다. 이것은 영화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나섰습니다.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 내 불법 스캠 센터. 최소 100곳이 넘습니다. 갇힌 사람들. 아시아 전역에서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중 한국인도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 중입니다. 하지만 신고된 것만 해도 10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달 한 대학생의 죽음을. 22살 박태윤 씨. 해외 취업을 꿈꿨습니다. 좋은 조건이라는 말에 속았습니다. 캄보디아로 갔습니다. 일주일 후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고문 흔적이 있었습니다.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마비됐습니다. 하루 만에 10만 명이 서명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우리 국민을 구하라.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외교부 김재나 차관이 직접 나섰습니다. 국가안보실이 비상체제로 돌입했습니다. 국정원이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경찰청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법무부가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모든 부처가 하나로 움직였습니다. 목표는 하나, 국민 구출. 캄보디아 동부는 처음에 부인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쏟아졌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증언, 탈출에 성공한 생존자들의 진술, 위성사진으로 확인된 감금 시설. 캄보디아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강력하게 대응했습니다. 외교 채널을 총동원했습니다.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가 직접 항의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캄보디아 외무장관에게 전화했습니다.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우리 국민을 즉시 석방하라. 그렇지 않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움직였습니다. 정부 합동대응팀이 구성됐습니다. 20여 명의 인력이 선발됐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입니다. 외교 협상가, 정보 분석가, 범죄 수사관, 법률 전문가, 그리고 보안 요원. 이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자원했다는 것입니다. 출국 전날 밤, 청와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이 보고했습니다. 상황은 심각합니다. 캄보디아 내부에 조직범죄 세력이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일부 공무원과 경찰까지 연루됐습니다. 단순한 구출 작전이 아닙니다. 정치적 협상과 압박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의 지시는 단호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우리 국민을 반드시 데려와라. 필요하다면 경제 협력도 재검토하라. 원조도 중단할 수 있다.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외교는 없다. 그날 밤 정부 전용기가 이륙했습니다. 목적지는 프놈펜. 탑승자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실패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아 전역이 주목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태국인도 갇혀 있습니다. 베트남인도 있습니다. 필리핀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나라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한국만이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국민을 지키는 나라, 포기하지 않는 나라,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캄보디아의 어둠과 맞섰는지, 어떻게 우리 국민을 구해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계가 무엇을 목격했는지 화면을 통해 확인하시겠습니다. 캄보디아를 아십니까? 동남아시아의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 1,700만. 면적은 한반도보다 약간 작습니다. 오랜 내전을 겪었습니다. 킬링필드로 유명합니다. 지금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앙코르와트를 보러 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프놈펜에서 차로 1시간. 외곽 지역입니다. 큰 건물들이 보입니다. 공장처럼 생겼습니다. 하지만 공장이 아닙니다. 담벼락이 높습니다. 철조망이 쳐져 있습니다. 경비원들이 총을 들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스캠 센터입니다. 현대판 노예 수용소입니다. 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수백 명이 갇혀 있습니다. 좁은 방에 빽빽이 들어차 있습니다. 각자 책상 하나씩 있습니다. 컴퓨터가 놓여 있습니다. 전화기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루 종일 전화를 겁니다. 한국으로, 중국으로, 일본으로, 대만으로 가짜 투자 앱을 권유합니다. 로맨스 스캠을 칩니다. 보이스피싱을 합니다.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타당합니다. 전기 충격을 받습니다. 감금실에 갇힙니다. 식사를 못합니다. 잠을 못 잡니다. 도망치려 하면 죽습니다. 실제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시신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메콩강에 버려진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여기 왔을까요? 속아서 왔습니다. 인터넷 구인 광고를 봤습니다.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월급 300만 원, 숙식 제공, 해외 근무 경험, 비자 지원. 너무 좋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비행기를 탔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면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친절하게 맞아줍니다. 차에 태웁니다. 호텔로 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호텔이 아닙니다. 스캠센터입니다. 도착하면 여권을 빼앗깁니다. 휴대폰을 압수당합니다.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갇혀 있을까요?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UN 보고서가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1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미얀마에서 50만 명, 라오스에서 20만 명, 필리핀에서 10만 명,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10만 명, 도합 130만 명입니다. 한국인은 얼마나 될까요? 경찰청 통계가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신고 접수된 것만 200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을 것입니다.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에게 알리지 말라고 협박받습니다. 연락이 끊깁니다. 실종으로 처리됩니다. 이 범죄 산업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국제 싱크탱크가 분석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만 연간 30조 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캄보디아 국내 총생산의 50%입니다. 나라 경제의 절반이 범죄로 돌아갑니다. 믿기 어렵지만 사실입니다. 돈이 이렇게 많이 돌아가는데 왜 막지 못할까요? 부패 때문입니다. 돈이 흘러갑니다. 경찰에게, 공무원에게, 정치인에게, 심지어 군인에게도 모두가 한몫 챙깁니다. 눈을 감아줍니다. 단속은 형식적입니다. 잡혀도 곧 풀려납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경제 발전이 우선입니다. 일자리가 생깁니다. 세금이 거칩니다. 외화가 들어옵니다. 범죄라는 것은 알지만 눈 감아줍니다. 실제로 훈센 총리는 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국인 범죄자들이 우리 경제에 기여한다고. 하지만 국제사회가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캄보디아를 인신매매 최악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무역 특혜를 철회했습니다. UN 인권위사회가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서서히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있었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발표였습니다. 캄보디아 내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비트코인 계좌를 동결한다고 했습니다. 규모가 21조 원이었습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캄보디아 1년 예산과 맞먹습니다. 돈줄이 막힌 것입니다. 영국도 동참했습니다. 국세청이 나섰습니다. 런던에 있는 부동산을 압류했습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원들이 사들인 것들이었습니다.
호주도 움직였습니다. 은행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일본도 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국제공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더 이상 캄보디아도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경제가 흔들렸습니다.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끊겼습니다. 관광객이 줄었습니다. 정부가 당황했습니다. 바로 이때 한국이 움직인 것입니다. 타이밍이 완벽했습니다. 캄보디아가 가장 약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외교 압박을 최대로 올렸습니다. 경제협력 중단을 경고했습니다. 원조 삭감을 시사했습니다. 캄보디아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캄보디아의 주요 원조국입니다. 작년에만 3천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도로를 깔았습니다. 학교를 지었습니다. 병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끊기면 타격이 큽니다. 게다가 한국 기업들도 있습니다. 의료 공장이 수십 개 있습니다. 수만 명을 고용합니다. 이들이 철수하면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계산을 했습니다. 범죄 조직의 돈과 한국의 원조. 무엇이 더 중요한가? 답은 명확했습니다.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습니다. 캄보디아 내무부 장관이 나왔습니다. 한국 외교부 차관이 마주 앉았습니다. 회의는 길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빨랐습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인 피해자를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스캠 센터를 단속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믿지 않았습니다. 약속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합동대응팀을 파견하겠다고 했습니다. 캄보디아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캄보디아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박태윤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22살 대학생이었습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학점도 좋았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구인 광고를 봤습니다. 캄보디아 한국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초봉 4천만 원. 숙식 제공. 해외 경험.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회사라고 했으니까요.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연락이 왔습니다. 화상 면접을 하자고 했습니다. 면접관은 한국말을 했습니다. 회사 소개를 했습니다. 사무실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깔끔했습니다. 믿을만했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가 이메일로 왔습니다.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서명했습니다. 스캔해서 보냈습니다. 항공권이 발송됐습니다.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출국 준비를 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캄보디아에 취업한다고. 한국 회사라고. 좋은 기회라고. 부모님은 걱정하셨습니다. 동남아는 위험하지 않냐고. 하지만 아들을 믿었습니다. 조심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지난 9월 15일 인천공항에서 출국했습니다. 가족들이 배웅 나왔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이 될 줄 몰랐습니다. 탑승구로 들어갔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프놈펜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사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차에 태웠습니다. 시내로 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내가 아니었습니다. 외곽으로 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기숙사가 외곽에 있다고 했습니다. 1시간을 갔습니다. 큰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공장처럼 생겼습니다. 철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순간 여러 명이 달려들었습니다. 가방을 빼앗겼습니다. 휴대폰을 뺏겼습니다. 여권을 가져갔습니다. 저항했습니다. 소리쳤습니다. 때렸습니다.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창문에는 철창이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속았다는 것을. 사흘 동안 감금됐습니다. 식사는 하루 한 번. 물도 제대로 못 마셨습니다. 화장실도 못 갔습니다. 그리고 끌려 나왔습니다. 큰 방이었습니다. 수십 명이 있었습니다. 모두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일하라고. 한국에 전화를 걸어라. 투자 앱을 권유하라. 돈을 입금받아라. 실적이 나오면 급여를 주겠다. 거부하면 죽는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박태윤은 거부했습니다.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건 범죄라고 했습니다. 조직원들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끌고 갔습니다. 다른 방으로.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비명이 들렸다고 합니다. 같은 방에 있던 사람들이 증언했습니다. 이틀 후 다시 나타났습니다.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부어 있었습니다.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부했습니다.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끌려갔습니다. 그 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같은 방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저 친구는 어디 갔냐고. 조직원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저렇게 된다고. 9월 28일. 프놈펜 외곽 메콩강 지류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몸에는 여러 곳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고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신원 확인이 됐습니다. 박태윤이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연락이 갔습니다. 영사가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부검을 요청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거부했습니다. 사고사라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부검을 허가하라고 했습니다. 캄보디아가 마지못해 승인했습니다.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망 원인은 다발성 외상이었습니다. 온몸을 맞았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내장이 파열됐습니다. 고문을 당했습니다. 부모님께 연락이 갔습니다. 아들이 죽었다고. 캄보디아에서 살해당했다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2주 전에 떠났는데 취업한다고 기뻐하던 아들이 시신이 되어 돌아온다고. 시신은 일주일 후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이었습니다. 관 하나가 내려졌습니다. 태극기가 덮여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관을 안았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그 장면이 뉴스로 나갔습니다.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인터넷이 들끓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우리 국민을 구하라. 하루 만에 10만 명이 서명했습니다. 이틀 만에 20만 명. 일주일 만에 50만 명. 계속 늘어났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정부는 뭐 하냐? 왜 가만히 있냐? 당장 구출하라. 군대를 보내라. 외교를 끊어라. 원조를 중단하라.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 한 명이라도 더 죽게 두지 마라. 방송사들이 특집을 만들었습니다. 캄보디아 스캠 센터 실태, 피해자 가족 인터뷰, 탈출 성공자 증언, 전문가 분석. 매일 뉴스 톱이었습니다.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였습니다. 국회가 움직였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외교부 장관을 불렀습니다.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왜 미리 막지 못했냐? 피해자를 왜 구하지 못하냐? 대책이 뭐냐? 장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부는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외교적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한다. 필요하면 경제 제재도 해야 한다.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초당적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국무회의에서였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죽었다. 범죄 조직에 살해당했다. 이것은 국가의 수치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 국민을 구출하라. 그날 정부 합동대응팀이 구성됐습니다. 각 부처에서 인력을 차출했습니다. 최정예 요원들이었습니다.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캄보디아로 가라. 우리 국민을 찾아라. 데려와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박태윤의 죽음이 나라를 움직인 것입니다. 한 명의 희생이 만 명을 구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의 부모는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헛되이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다른 가족들은 아들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제발 살아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그 말이 정부를 움직였습니다. 국민을 움직였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됐습니다.
목표는 하나. 우리 국민 구출. 이제 본격적인 작전이 시작됩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상황실입니다. 시각은 새벽 3시.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참석자는 15명. 국가안보실장, 외교부 차관, 국정원 차장, 경찰청 차장, 법무부 차관, 국방부 차관보, 그리고 각 실무 책임자들. 대형 화면에 지도가 떠 있습니다. 캄보디아 전역입니다. 붉은 점들이 찍혀 있습니다. 캠센터 위치입니다. 확인된 것만 105곳. 미확인은 더 많을 것입니다. 각 지점마다 정보가 표시됩니다. 규모, 인원, 경비 수준, 위험도. 국정원 차장이 보고합니다. 한국인 피해자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주요 지점은 10곳입니다. 프놈펜 외곽 6곳, 시아누크빌 3곳, 포이펫 1곳. 총 인원은 83명으로 추정됩니다. 확인된 신원은 61명. 나머지는 확인 중입니다. 외교부 차관이 이어봤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와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내무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협조를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약속만 하고 이행하지 않습니다. 직접 개입이 필요합니다. 국가안보실장이 묻습니다. 직접 개입이 가능한가? 법적 근거는 있는가? 법무부 차관이 답합니다. 재외국민 보호법이 있습니다. 정부는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필요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경찰청 차장이 손을 듭니다. 현지 법 집행이 문제입니다. 캄보디아 경찰이 비협조적입니다. 일부는 조직과 연루돼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주권 문제가 있습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국방부 차관보가 말합니다. 군 투입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닙니다.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부대 파견은 검토 가능합니다. 민간인 구출 작전 경험이 있습니다. 필요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이 결론을 내립니다. 합동대응팀을 파견합니다. 외교부가 주도합니다. 국정원이 정보를 지원합니다. 경찰청이 수사를 담당합니다. 법무부가 법률을 지원합니다. 필요시 국방부가 보안을 책임집니다. 모든 부처가 협력합니다. 팀장은 김재나 외교부 차관입니다. 경력이 화려합니다. UN 대사를 지냈습니다. 다자 협상 전문가입니다. 위기 상황에 강합니다. 이전에 아프가니스탄 철수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그때도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것입니다. 팀원 선발이 시작됐습니다. 선발 기준은 까다로웠습니다. 해외 근무 경험, 외국어 능력, 위기 대응 능력, 신체 조건, 보안 등급 모두를 충족해야 했습니다. 최종 선발 인원은 23명.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외교관 5명. 협상과 조율을 담당합니다. 국정원 요원 6명. 정보 수집과 분석을 합니다. 경찰 수사관 5명. 범죄 조직 추적을 맡습니다. 법무부 검사 2명.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보안 요원 5명. 팀원 안전을 책임집니다. 10월 5일 밤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에 모였습니다. 정부 전용기가 대기 중이었습니다. 일반 여객기가 아닙니다. 군용 수송기입니다. 민간 항공편을 쓸 수 없었습니다. 보안 때문입니다. 출국장이 아닙니다. 별도 게이트입니다. 언론도 없습니다. 환송 인파도 없습니다.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김재나 차관이 가장 먼저 탑승했습니다. 팀원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짐은 최소한이었습니다. 백팩 하나씩. 기내는 넓었습니다. 좌석이 많지 않았습니다. 화물 공간이 더 컸습니다. 통신 장비가 실려 있었습니다. 위성 전화, 암호화 컴퓨터, 드론, 야간 투시경. 모든 장비를 갖췄습니다. 이륙 전 마지막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김재나 차관이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명확합니다. 우리 국민을 찾는 것입니다. 살아서 데려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없습니다. 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각오가 서 있었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임무인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오후 11시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목적지는 프놈펜. 비행 시간은 5시간. 새벽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기내는 조용했습니다. 각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가족, 임무, 위험, 그리고 희망. 기내에서도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지도를 확인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모든 상황을 예측했습니다.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국정원 요원이 최신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현지 협력자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스캠센터 내부 배치도, 경비원 교대 시간, CCTV 위치, 비상구, 모든 정보가 중요했습니다. 경찰 수사관이 범죄 조직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최상층은 중국인입니다. 자금을 대고 운영합니다. 중간은 캄보디아인. 현지 인맥을 활용합니다. 하층은 동남아 각국 사람들. 실무를 담당합니다. 촘촘한 조직입니다. 법무부 검사가 법적 전략을 검토했습니다. 캄보디아 형법, 국제인권법, 범죄인 인도 조약, 모든 법률을 활용할 것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막을 것입니다. 반드시 처벌받게 할 것입니다. 새벽 4시 프놈펜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활주로는 어두웠습니다. 청사는 조용했습니다. 일반 터미널이 아닙니다. 군용구역입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협조했습니다. 비공개 입국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도 없었습니다. 세관 검사도 없었습니다. 바로 나왔습니다. 차량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검은색 SUV 5대. 한국 대사관 차량입니다. 탑승했습니다. 시내로 향했습니다. 새벽거리는 한산했습니다. 가로등이 드물었습니다.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목적지는 한국 대사관. 거기서 본격적인 작전이 시작됩니다. 대한민국의 반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도시, 어둠에 쌓인 거리, 그 어딘가에 우리 국민이 갇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들의 임무입니다. 작전명은 리커버리, 회복, 되찾기. 의미가 명확합니다. 빼앗긴 것을 되찾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 국민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지킵니다. 반드시 구합니다. 그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챕터 5점 아시아의 눈 세계가 지켜본다. 실제 사실 기반 완성. 10월 13일 국회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국민이 지금도 고문당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어디에선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과의 협업으로는 부족합니다. 선전포고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선전포고라니 무슨 말인가?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이현주 민주당 의원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자국민 보호를 위한 자력구제, 군사적 조치까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아덴만 작전. 이현주 의원이 직접 언급했습니다. 2011년 소말리아 해적 진압 작전, 3호 주얼리호 구출 작전, 청해부대의 완벽한 작전. 그것처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동남아 범죄 조직을 소탕하자. 합동작전이 필요하다. 우리 국민을 구출하자. 그의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아덴만 작전 재현 가능성. 캄보디아 군사 조치 검토. 정부 강경 대응 시사. 10월 13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입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질의했습니다. 외교부 자료를 보니 놀랍습니다. 캄보디아 납치 감금 신고 건수. 2021년 4건, 2024년 220건, 4년 만에 90배 폭증했습니다. 윤창열 국무조정실장이 답변석에 섰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각하게 인식을 못했던 건 맞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해결하겠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캄보디아 군경과 협조해 군사작전을 벌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실장의 답변이 주목받았습니다. 거기까지 안 가고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포함해 조치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포함해.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군사적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회의장이 또 술렁였습니다. 정부가 실제로 고려하고 있는 겁니까? 10월 14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군사 조치 주장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매수된 현지 군경 때문에 수사가 지지부진합니다. 외교만으로는 안 됩니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캄보디아는 주권국가입니다. 군대를 파견해 작전을 수행하면 명백한 영토 침해입니다. 국제법상 무단 침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달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가 들끓었습니다. 국민 생명이 최우선입니다. 법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아덴만에서 했던 것처럼 하면 됩니다. 우리 군대에 능력 있습니다. 실제로 아덴만 작전은 전설입니다. 2011년 1월 21일 소말리아 해적이 사모 주얼리오를 납치했습니다. 선원 21명이 인질이 됐습니다. 정부는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보냈습니다. 작전명 아덴만 여명. 해군 특수전전단 청해부대가 투입됐습니다. 새벽 4시 58분. 작전 개시. 단 10분 만에 종료. 인질 전원 구출 성공. 해적 8명 사살. 5명 생포.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과감한가? 해적 소탕에 이렇게 적극적인가? CNN이 보도했습니다. 대담한 작전. 완벽한 실행. BBC도 특집을 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의 능력. 세계 최고 수준. 그 기억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지금 캄보디아에서 상황은 다릅니다. 해적이 아닙니다. 주권국가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우리 국민이 위험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국제사회가 움직였습니다. 10월 14일 미국 재무부 발표. 캄보디아 범죄 조직 프린스 그룹 제재. 회장 천지를 초국가적 범죄 조직으로 규정. 146건의 제재 시행.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압류 규모. 무려 150억 달러. 한화로 21조 원.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미국 시민들이 수십억 달러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싸울 것입니다. 영국도 동참했습니다. 런던의 부동산을 동결했습니다. 천지 회장 일당이 소유한 것들입니다. 1200만 파운드짜리 저택. 한화 230억 원. 1억 파운드짜리 사무용 건물. 한화 1900억 원. 아파트 17채. 모두 동결됐습니다. 금융망에서도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프린스 그룹 관련 모든 사업체. 진베이 그룹. 바이엑스 거래소. 골든 포천 리조트 월드. 모두 제재 대상입니다. 돈줄이 막혔습니다. 후이원 그룹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캄보디아 소재 금융 서비스 대기업. 2011년부터 14년간 최소 40억 달러 자금 세탁. 한화 5조 7천억 원. 그중 3,700만 달러. 한화 529억 원. 북한이 해킹한 가상화폐였습니다. 국제공조가 완성됐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선봉에 섰습니다. 한국의 움직임에 호응한 것입니다. 캄보디아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경제가 흔들렸습니다. 외화가 끊겼습니다. 투자가 중단됐습니다. 아시아 국가들도 주목했습니다. 특히 태국과 베트남. 이들 나라도 피해국입니다. 태국인도 캄보디아에 갇혀 있습니다. 베트남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미온적이었습니다. 태국 네티즌들이 반응했습니다. 한국을 보라. 저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우리 정부는 뭐 하나. 부끄럽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이 부럽다. 저런 정부를 가지고 싶다. 베트남 네티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정부를 존경한다. 국민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우리도 배워야 한다. 변해야 한다.
SNS가 뜨거웠습니다. 역사적 감정도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와 태국은 오랜 앙숙입니다. 2008년 국경 분쟁도 있었습니다. 프레아 비여 사원 문제로 군대까지 대치했습니다.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캄보디아와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여러 차례 침공했습니다. 메콩 델타 지역을 빼앗았습니다. 호찌민시도 원래 캄보디아 땅이었습니다.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국, 베트남 네티즌들은 한국의 강경 대응을 반겼습니다. 캄보디아가 곤란해하는 모습, 솔직히 통쾌하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제대로 혼나야 한다. 범죄를 방조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한국 정부는 계속 압박했습니다. 10월 15일 대통령실 브리핑. 김남준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정부 합동대응팀을 파견합니다. 외교부 차관이 단장입니다. 국정원과 경찰청도 참여합니다. 특히 주목할 인물이 있었습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본부장이 직접 갑니다.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캄보디아 당국과 구금된 한국인 송환 계획 협의. 고문 사망 사건 공동조사. 모두 그가 맞습니다. 대변인이 숫자를 밝혔습니다. 캄보디아 수사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오늘 기준 63명입니다. 다만 인원수는 유동적입니다. 정부는 특별항공편 투입을 검토합니다. 이들을 국내로 송환할 것입니다. 기자가 날카롭게 울었습니다. 아세안 국가 현지 군경과 협력해 범죄 조직 소탕 작전을 펼칠 예정입니까? 대변인이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협의 후 결정할 사안입니다.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캄보디아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소홀함이 없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메시지가 명확했습니다. 외교부도 움직였습니다. 위성락 외교부 장관이 브리핑했습니다. 캄보디아 스캠 산업 연루 한국인 1000명 남짓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감금 신고만 550건, 현재 72건 처리 중입니다. 여행 경보도 상향됐습니다. 시아누크 빌주는 출국 권고, 프놈펜은 특별여행주의보, 라오스 태국 접경 일부 주도 특별여행주의보, 국민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경찰청도 발표했습니다. 아세안 국가 내 납치 감금 사태 대응, 국제공조협의체를 출범시킵니다. 한국이 주도합니다. 합동작전을 전개합니다. 더 이상 방치하지 않습니다. 한국, 캄보디아 양국 정부도 합의했습니다. 스캠 합동대응 태스크포스 구성, 양국 경찰 등 수사당국 참여, 정보 공유, 공동, 단속, 협력, 체계 구축, 틀이 만들어졌습니다. 캄보디아가 굴복한 것입니다. 국제 압박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21조 원 압류, 영국의 부동산 동결, 한국의 외교 압박, 경제 협력 중단 위협,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캄보디아의 주요 원조국입니다. 2023년 한 해만 3천억 원 지원, 도로를 깔았습니다. 학교를 지었습니다. 병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끊기면 타격이 큽니다. 한국 기업들도 있습니다. 의료 공장 수십 개, 수만 명 고용. 이들이 철수하면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캄보디아 경제가 흔들립니다. 계산이 나왔습니다. 협조하는 게 낫습니다. 국제 여론도 한국 편이었습니다. UN 안보리에서도 논의됐습니다. 비공식 회의였습니다. 캄보디아 인신매매 문제, 한국의 대응, 국제공조 필요성,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한국을 지지합니다. 국제노동기구도 나섰습니다. 강제노동 근절 촉구, 캄보디아 정부 협조 요청, 각국 정부 피해자 보호 당부, 한국의 사례를 긍정적 평가, 본보기가 됐습니다. 인터폴도 동참했습니다. 초국가 범죄 공동 대응, 정보 공유, 범죄자 추적, 한국과 협력, 네트워크가 작동했습니다. 아세안 사무총장도 성명을 냈습니다. 영내 범죄 문제 심각, 회원국 간 협력 강화, 한국과 협의, 공동행동 모색, 지역 전체가 움직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의 결단에서 시작됐습니다. 한 명의 국민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 군사적 조치까지 검토한다는 강경 발언, 아덴만 작전의 기억, 그것이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태국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피켓을 들었습니다. 우리 정부도 한국처럼, 우리 국민도 보호하라.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베트남 대학생들도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한국의 사례 분석, 우리가 배울 점, 정부에 요구할 것, 결론을 냈습니다. 국민이 먼저다. 다른 모든 것은 그 다음이다. 필리핀 시민단체도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 정부 지지, 우리 정부도 나서야 함. 갇힌 필리핀인 구출, 한국과 협력, 함께 행동. 연대가 시작됐습니다. 아시아 전체가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국민을 지키는 방법이다. 말만이 아니다. 행동이다. 결단이다. 의지다. 필요하다면 힘도 쓸 수 있다. 한국이 보여줬습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들이 떨었습니다. 한국이 진심이구나. 정말 군대를 보낼 수도 있구나. 아덴만처럼 특수부대가 올 수도 있구나. 공포가 퍼졌습니다. 실제로 특수전사령부가 움직였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707 특임대 비상대기, 훈련, 강화, 무언가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억지력이 작동한 것입니다. 실제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할 수 있다는 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상대가 협조하게 만듭니다. 한국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다시 봤습니다.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강한 나라입니다. 국민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아덴만에서 그랬듯이 지금 캄보디아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외교로 안 되면 압박합니다. 압박으로 안 되면 제재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모든 수단을 검토합니다. 군사적 조치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국민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법과 원칙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민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한국은 그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세계가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아시아의 눈이 한국을 향했습니다. 부러움, 존경, 질투, 여러 감정이 섞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다르다. 한국은 진심이다. 한국은 해낸다. 그 믿음이 퍼졌습니다. 챕터 6점 내부의 어둠 캄보디아 정부의 두 얼굴. 프놈펜 정부청사.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캄보디아 내각 강요들이 모였습니다.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한국의 압박이 거세집니다. 미국까지 나섰습니다. 영국도 동참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내무부 장관이 보고합니다. 한국 정부가 원조 중단을 시사했습니다. 지난해 지원금만 3천억 원입니다. 이것이 끊기면 타격이 큽니다. 진행 중인 사업들이 멈춥니다. 경제가 흔들립니다. 경제부 장관이 덧붙입니다. 한국 기업들도 문제입니다. 의료 공장만 수십 개입니다. 고용 인원이 수만 명입니다. 이들이 철수하면 실업자가 쏟아집니다. 사회 불안이 커집니다. 외무부 장관이 손을 듭니다. 국제 여론도 최악입니다. 유엔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인권위 사회가 주목합니다. 경제 제재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더 깊었습니다. 범죄 조직과 정부의 유착.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프린스 그룹 회장 천즈. 그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닙니다. 훈센 전 총리와 친분을 과시합니다. 실제로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일이 있었습니다. 훈센 총리가 각국 정상들에게 선물을 나눠줬습니다. 프린스 홀딩 그룹 소속 프린스 호롤로지가 만든 손목시계였습니다. 공개적으로 홍보한 것입니다. 관계가 깊습니다. 태국 경찰이 수사한 적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기반 보이스피싱 조직. 추적하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훈센 의장의 조카가 연루됐습니다. 태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캄보디아가 경로했습니다. 프린스 그룹이 운영하는 태자단지. 프놈펜에서 35km 떨어진 곳입니다. 겉보기엔 주택단지입니다. 실제론 범죄단지입니다. 수백 명이 감금돼 있습니다. 경비원들이 총을 들고 지킵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이상합니다. 하지만 단속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돈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뇌물이 오가기 때문입니다. 권력층이 연루됐기 때문입니다. 한국 경찰청이 밝힌 통계가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공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응답률이 겨우 30%입니다. 70%는 미외신입니다.
협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협조하지 않을까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범죄 조직이 너무 깊이 침투했습니다. 경찰도 매수됐습니다. 공무원도 연루됐습니다. 군인까지 한몫 챙깁니다. 시스템 자체가 부패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가 2024년 보고서를 냈습니다. 캄보디아 당국이 인신매매 범죄를 근절할 의지가 부족합니다. 고위 관료들이 범죄 단지와 연루돼 있습니다. 사실상 방조하고 있습니다. 유엔도 2023년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캄보디아와 미얀마 등지에서 수십만 명이 온라인 사기 범죄에 강제 동원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눈 감아주고 있습니다. 경제적 이익 때문입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정부가 이상한 요구를 했습니다. 정치적 거래를 시도한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캄보디아인 한 명, 부트 비차이라는 인물. 민주화 운동가입니다. 래퍼이기도 합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그를 정치범으로 분류합니다. 한국의 송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를 넘기면 1000명에 달하는 한국인 구출에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노골적인 거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거부했습니다. 인터폴 헌장 제3조. 정치적 군사적 이유가 연관된 경우 수배 요청이 거부됩니다. 부트 비차이는 정치범입니다. 송환할 수 없습니다. 캄보디아가 보복했습니다. 한국인 피해자 귀국을 막았습니다. 구금된 63명. 송환이 지연됐습니다. 노골적인 방해였습니다. 정명규 캄보디아 한인회장이 경고했습니다. SNS상에서 반한 정서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사건의 중심은 중국인인데 왜 캄보디아가 욕을 먹습니까? 여행 금지 조치를 당하고 범죄 도시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김대윤 캄보디아 한인회 부회장도 증언했습니다. 범죄 국가로 낙인 찍힌 캄보디아 현지인들 사이에서 반발이 심합니다. 지난번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분쟁 당시 대한민국산 항공폭탄을 썼다는 이유로 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이번 사태로 또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현지 한인 사업자들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경제적 피해가 심각합니다. 캄보디아인들의 눈총을 받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불편을 겪습니다. 무고한 교민들이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정부의 태도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일부 관료들이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자국민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은 탓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부주의해서 당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피해자를 탓하는 겁니까? 범죄를 방조한 자들이 교육 타령을 합니까?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캄보디아 여행 절대 안 간다. 원조 중단해라. 관계를 끊어라. 바로 그때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10월 14일 미국 재무부 발표. 프린스 그룹을 초국가적 범죄 조직으로 규정. 천지 회장 관련 146건 제재 시행.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압류 규모. 무려 150억 달러. 한화로 21조 원.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초국가적 사기의 급속한 확산으로 미국 시민들이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국인을 약탈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영국도 동참했습니다. 천지 회장과 프린스 그룹 일당이 런던 등에 소유한 부동산 수천만 달러 상당 즉각 동결 조치. 영국 금융망에서 완전히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진베이 그룹도 포함됐습니다. 레저 엔터테인먼트 사업체, 바이엑스 거래소, 암호화폐 플랫폼, 골든 포천 리조트 월드, 프놈펜 외곽 대규모 스캠 단지의 배후, 모두 제재 대상입니다. 런던의 1200만 파운드짜리 저택, 한화 230억 원, 1억 파운드짜리 사무용 건물, 한화 1900억 원, 아파트 17채, 모두 동결됐습니다. 범죄 수익을 빼돌릴 수 없습니다. 후이원 그룹도 타격받았습니다. 캄보디아 소재 금융 서비스 대기업. 2011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14년간 최소 40억 달러, 한화 5조 7천억 원, 불법 자금 세탁, 그중 3,700만 달러, 한화 529억 원. 북한이 해킹한 가상화폐였습니다. 미국 금융체계에서 차단됐습니다. 거래 불가능, 사업 마비, 돈줄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생명줄. 21조 원이 얼어붙었습니다. 영국 부동산도 동결됐습니다. 자금 세탁 통로도 차단됐습니다.
숨통이 조여왔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다시 계산했습니다. 범죄 수익과 국제 제재. 무엇이 더 클까요? 21조 원이 사라졌습니다. 한국 원조 3천억 원도 위험합니다. 한국 기업들도 철수 위협, 국제 고립까지. 답은 명확했습니다. 협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캄보디아 외무장관이 한국에 전화했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스캠센터를 단속하겠습니다. 한국인을 찾아주겠습니다. 모든 지원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말만 믿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도 약속만 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정부 합동대응팀을 파견하겠습니다. 현장에 가겠습니다. 캄보디아가 받아들였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국제 압박이 너무 셉니다. 경제가 무너집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국 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캄보디아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었습니다. 독재 정권을 피해 해외에서 활동하는 반정부 세력. 이들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가와 국민이 혼센 일가 때문에 피해를 봅니다. 수치스러운 일을 당합니다.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해외 크메르어 매체를 보는 네티즌들. 캄보디아 국내 언론은 이 문제를 축소합니다. 정부가 잘 대처한다는 식으로 보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법이 힘 있는 자들을 위해 집행된다는 것을. 창피합니다. 망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판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검열합니다. 반역죄로 처벌합니다. SNS에 잘 보이지 않는 곳. 간접적인 표현으로만 정부의 실정을 비판합니다. 태국과 베트남 네티즌들은 달랐습니다. 한국에서의 격한 반응을 반겼습니다. 캄보디아와 국민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역사적 앙숙입니다. 캄보디아가 곤란해하는 모습. 솔직히 통쾌합니다. 세계가 캄보디아의 민낯을 받습니다. 부패한 정부, 범죄와 유착된 권력층, 국민보다 돈을 택한 나라,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한국. 대조가 명확했습니다. 캄보디아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국제사회가 압니다. 언론이 보도합니다. 증거가 쌓입니다.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협조해야 합니다. 한국의 압박, 국제사회의 제재, 견딜 수 없습니다. 10월 15일 새벽,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정부 전용기가 대기 중입니다. 일반 여객기가 아닙니다. 보안이 철저합니다. 언론도 없습니다. 조용히 움직입니다. 김재나 외교부 차관이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국민이 지켜봅니다. 실패는 없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도착했습니다. 본부장이 직접 갑니다.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구금된 한국인 63명. 송환 계획을 협의합니다. 고문 사망 사건도 조사합니다. 국정원 요원들도 탑승합니다. 신원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정보 수집이 임무입니다. 범죄 조직 추적, 자금 흐름 파악, 배후 세력 확인. 모든 정보를 수집합니다. 법무부 검사들도 함께합니다. 법률 자문 제공, 송환 절차 검토, 범죄 혐의 정리, 법적 근거 마련. 빈틈없이 준비합니다. 총 23명의 합동대응팀.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입니다. 외교관 5명, 국정원 요원 6명, 경찰 수사관 5명, 법무부 검사 2명, 보안 요원 5명. 완벽한 조합입니다. 새벽 2시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목적지는 프놈펜. 비행 시간은 5시간. 기내는 조용합니다. 각자 자료를 검토합니다. 노트북을 펼칩니다. 지도를 확인합니다. 국정원 요원이 최신 정보를 공유합니다. 현지 협력자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스캠센터 내부 배치도, 경비원 교대 시간, CCTV 위치, 비상구. 모든 정보가 중요합니다. 위성락 외교부 장관이 밝힌 숫자. 캄보디아 스캠 산업 연루 한국인 1000명 남짓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감금 신고만 550건. 현재 72건 처리 중입니다. 범죄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확인된 스캠센터만 100곳이 넘습니다. 미확인은 더 많을 것입니다. 프놈펜 외곽, 시아누크빌, 포이페. 곳곳에 있습니다.
새벽 7시 프놈펜 공항 착륙. 군용구역입니다. 비공개 입구. 입국 심사 없습니다. 세관 검사도 없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협조했습니다. 검은색 SUV 5대가 대기 중입니다. 한국 대사관 차량입니다. 탑승했습니다. 시내로 향했습니다. 새벽 거리는 한산합니다. 목적지는 한국 대사관입니다. 대사관에 도착하자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현지 상황 보고, 캄보디아 내무부와 협의 일정, 경찰청과 공조 계획, 구금자 면담 일정. 빼곡합니다. 대사관 직원이 보고합니다. 지난 7월부터 대사가 공석입니다. 석 달째입니다. 박정욱 전 대사가 이임했습니다. 후임이 오지 않았습니다. 업무에 지장이 있습니다. 김재나 차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왔습니다. 직접 챙기겠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겠습니다. 오전 10시 캄보디아 내무부 장관 면담. 한국 측 요구사항을 전달합니다. 구금된 한국인 63명 즉시 송환. 고문 사망 사건 공동조사. 스캠센터 전면 단속. 명확합니다. 캄보디아 장관이 답합니다. 협조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주 본부장이 끼어듭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이 기다립니다.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 전원 송환이 목표입니다. 특별항공편도 준비됐습니다. 즉시 시작하십시오. 캄보디아 장관이 당황합니다. 이번 주말이라니. 너무 빠릅니다. 하지만 한국 측 눈빛이 달랐습니다. 협상이 아닙니다. 통보입니다. 해야 합니다. 오후에는 한국 캄보디아 양국 경찰이 회의했습니다. 스캠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 구성, 양국 수사당국 참여, 정보 공유 체계 구축, 공동 단속 계획 수립, 틀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 경찰이 제안합니다. 현지에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하겠습니다. 상시 인력을 배치하겠습니다. 피해 신고 접수, 즉각 대응, 구출 작전 지원.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이 수용합니다. 좋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달랐을 것입니다. 한국이 직접 들어와 감시합니다. 더 이상 눈 감아줄 수 없습니다. 불편합니다. 저녁에는 구금자 면담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수사당국이 구금한 한국인 63명. 이들 중 일부를 만났습니다. 범죄 연루 정도 파악, 피해자와 가해자 구분. 신중하게 진행됩니다. 일부는 명백한 피해자였습니다. 속아서 왔습니다. 감금당했습니다. 강제로 일했습니다. 도망치려다 맞았습니다. 이들은 즉시 송환 대상입니다. 하지만 일부는 달랐습니다. 범죄에 깊이 연루됐습니다. 다른 사람을 유인했습니다. 감시자 역할을 했습니다.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피해자이자 가해자입니다. 복잡합니다. 법무부 검사가 정리합니다. 일단 전원 송환합니다. 국내에서 수사합니다. 혐의가 확인되면 법에 따라 처벌합니다. 피해자는 보호합니다. 가해자는 처벌합니다. 명확합니다. 시아누크빌의 한 스캠센터. 10월 23일 급습했습니다. 3층 건물입니다. 문이 잠겨 있습니다. 경찰이 돌입합니다. 안에서 비명이 들립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인 5명이 발견됐습니다. 모두 20대입니다. 석 달에서 6개월 감금됐습니다. 하루 14시간 일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했습니다. 거부하면 맞았습니다. 구출됐습니다. 프놈펜 외곽의 태자단지. 10월 25일 단속했습니다. 프린스 그룹 소유입니다. 규모가 큽니다. 수백 명이 일합니다. 한국인도 있을 것입니다. 들어갑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미리 정보가 샜습니다. 조직원들이 도주했습니다. 피해자들도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빈 건물만 남았습니다. 내부 협조자가 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의 이중성. 겉으로는 협조합니다. 안으로는 방해합니다. 단속 정보를 흘립니다. 범죄 조직이 미리 대비합니다. 증거를 인멸합니다. 사람들을 숨깁니다. 한국 경찰이 항의합니다. 정보가 셉니다. 내부자가 있습니다. 색출해야 합니다. 캄보디아 경찰이 발뺌합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우연입니다. 책임을 회피합니다. 한국 정부는 응답률 70% 미외신이라는 통계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공조 요청을 보내도 대부분 무시당합니다. 시스템 자체가 부패했습니다.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압박합니다. 매일 회의를 요구합니다.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문제를 지적합니다. 개선을 요구합니다. 끈질기게 밀어붙입니다. 10월 28일 두 번째 송환. 신명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가족들이 맞이합니다. 눈물의 상봉. 언론이 보도합니다. 하지만 아직 멉니다. 63명 중 14명. 아직 49명이 남았습니다. 캄보디아가 속도를 늦춥니다. 절차상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범죄 혐의 확인이 복잡하다고 합니다. 한 명 한 명 조사해야 한다고 합니다. 핑계입니다. 실제로는 정치적 거래를 원합니다. 부트 비차이 송환 문제. 캄보디아가 계속 요구합니다. 그를 넘기면 속도를 내겠다고 합니다. 노골적입니다. 한국은 단호합니다. 정치적 거래는 없습니다. 부트 비차이는 정치 난민입니다. 송환 불가입니다. 한국인 송환은 인도적 문제입니다. 조건 없이 진행하라고 합니다. 교착 상태입니다. 협상이 지지부진합니다. 국민들이 답답해합니다. SNS에 불만이 쏟아집니다. 왜 이렇게 느린가? 강하게 나가라. 원조를 끊어라.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정부도 압박을 강화합니다. 11월 5일 발표. 캄보디아 일부 지역 여행경보 추가 상향. 시아누크빌주 출국 권고. 프놈펜 특별여행주의보. 바베시 특별여행주의보. 보코힐 특별여행주의보. 경제협력도 재검토합니다. 진행 중인 원조 사업 점검. 신규 지원 보류. 민간 기업 철수 지원. 실질적 압박입니다. 캄보디아 경제에 타격입니다. 한국 기업들도 움직입니다. 의료공장 일부가 철수 검토. 투자 계획 보류. 직원 안전이 최우선.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할 수 없습니다. 캄보디아가 초조해합니다. 국제 압박도 계속됩니다. 미국의 21조 원 비트코인 압류. 집행이 진행 중입니다. 범죄 조직 자산 동결. 자금줄이 막혔습니다. 영국의 부동산 압류도 진행됩니다. 프린스 그룹이 흔들립니다. 사업이 마비됩니다. 자금이 부족합니다. 직원들 월급을 못 줍니다. 공사가 중단됩니다. 제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천지 회장이 은신 중입니다. 위치가 파악되지 않습니다.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졌습니다. 국제 추적망이 가동됩니다.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후이원 그룹도 타격받았습니다. 미국 금융 시스템 차단.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사업이 멈췄습니다. 파산 위기입니다. 캄보디아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캠 센터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폐쇄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지하로 숨었습니다. 계속 운영됩니다. 라오스로 이동한 조직도 있습니다. 미얀마로 간 곳도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 도주합니다. 새로운 거점을 만듭니다. 범죄는 계속됩니다. 한국 정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기전이라는 것을, 단기간에 끝낼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압박합니다. 끝까지 추적합니다. 코리안 데스크가 11월 초 정식 개소했습니다. 프놈펜 한국 대사관 내 경찰관 5명 상주. 24시간 운영. 피해 신고 즉시 대응. 상시 체계 구축. 첫 주에만 신고가 15건 접수됐습니다. 모두 도움을 요청합니다. 감금됐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구해주세요. 절박합니다. 코리안 데스크가 즉시 움직입니다. 위치를 파악합니다. 캄보디아 경찰에 협조 요청합니다. 구출 작전을 지원합니다. 한 명 한 명 찾아냅니다. 한국 캄보디아 스캠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도 가동됩니다. 첫 회의가 11월 8일 열렸습니다. 양국 경찰이 참석했습니다.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공동 단속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부족합니다. 캄보디아 측 성의가 의심됩니다.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한국 측이 불만입니다. 아세안 국제공조협의체 준비도 진행 중입니다.
한국이 주도합니다. 태국, 베트남과 협의했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도 관심을 보입니다. 11월 말 첫 회의 예정입니다. 목표는 명확합니다. 동남아 전역 범죄단지 정보 공유, 합동 단속 추진, 피해자 보호 협력, 범죄 조직 소탕, 함께 싸웁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각국 사정이 다릅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합니다. 캄보디아처럼 정부가 연루된 곳도 있습니다. 협력이 어렵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국내에서는 재발 방지 대책이 나왔습니다. 외교부 발표, 해외 취업 사기 피해 예방 교육 강화, 출국 전 주의사항 안내, 의심스러운 구인 광고 모니터링, 피해 신고 창구 확대. 하지만 속는 사람은 계속 나옵니다. 11월에만 신규 신고가 20건입니다. 좋은 조건에 속습니다. 캄보디아로 갑니다. 감금됩니다.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근본적 해결이 필요합니다. 범죄단지 완전 소탕, 조직 배후 처벌, 부패 경찰 제거, 시스템 개혁. 하지만 이것은 캄보디아 내부 문제입니다. 한국이 직접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압박입니다. 외교적, 경제적 압박, 국제공조 강화, 지속적 감시, 그리고 우리 국민 보호. 한 명이라도 더 구출, 한 건이라도 더 예방. 11월 15일 현재 캄보디아 당국 구금 한국인 63명 중 24명 송환 완료. 아직 39명이 남았습니다. 송환 협상 계속 진행 중입니다. 목표는 전원 송환입니다. 현장에서 구출된 한국인은 총 42명입니다. 코리안 데스크 개소 이후 13명 추가 구출. 작업이 계속됩니다. 신고가 들어오는 한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000명 남짓이 캄보디아 스캠 산업에 연루돼 있습니다. 위성락 장관이 밝힌 추정치입니다.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연락이 안 됩니다. 찾기 어렵습니다. 이 중 일부는 자발적입니다. 돈을 벌고 있습니다. 범죄인 줄 알면서도 합니다. 이들도 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우선은 구출입니다. 범죄에서 빼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일부는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됐습니다. 감금됐다가 협조자가 됐습니다. 다른 사람을 유인합니다. 감시자 역할을 합니다. 복잡합니다. 구분이 어렵습니다. 정부는 일단 전원 송환 방침입니다. 국내에 와서 조사받게 합니다. 피해자는 보호합니다. 가해자는 처벌합니다. 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언론이 계속 보도합니다. 캄보디아 사태 진행 상황, 송환된 사람들 증언, 아직 갇힌 사람들 소식, 정부 대응 평가, 매일 뉴스에 나옵니다. 국민들이 지켜봅니다. 정부를 응원합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끝까지 가라고 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데려오라고 합니다. 여론이 뒷받침합니다. 야당도 협조합니다.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냅니다. 국민 보호는 초당적 과제입니다. 정부를 지지합니다. 예산도 지원합니다. 정치적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국민과 정부가 하나 됩니다. 여야가 협력합니다. 목표는 하나. 우리 국민을 지키는 것. 그것에 집중합니다. 11월 말 아세안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참석합니다. 캄보디아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동남아 범죄단지 문제, 국제공조 필요성, 강력하게 말할 것입니다. 준비가 진행 중입니다. 외교부가 자료를 만듭니다. 피해 통계, 범죄 실태, 한국의 대응, 국제협력 방안, 상세하게 준비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관심을 보입니다. 태국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베트남도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도 긍정적입니다. 연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집중 포화를 맞을 것입니다. 국제적 망신을 당할 것입니다. 경제 제재 논의도 나올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움직입니다. 구금 한국인 송환 속도를 냅니다. 스캠센터 단속을 강화합니다. 정상회담 전에 보여줄 게 필요합니다. 성의를 보여야 합니다. 한국은 압박을 늦추지 않습니다. 매일 독촉합니다. 진행 상황 보고 요구합니다. 문제 지적합니다. 개선 요구합니다. 정상회담까지 최대한 성과를 내야 합니다. 캄보디아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매일 싸움입니다. 협상입니다. 압박입니다. 구출입니다. 계속됩니다. 하지만 변화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제 여론이 움직였습니다. 미국이 나섰습니다. 영국이 동참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이 관심을 보입니다. 유엔이 준비합니다. 범죄 조직이 흔들립니다. 프린스 그룹이 무너집니다. 후이원 그룹이 파산 위기입니다. 돈줄이 끊겼습니다. 숨을 곳이 없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부패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노골적이지 못합니다. 국제 압박 때문입니다. 경제 타격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 대한민국의 의지입니다. 국민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 끝까지 추적하는 집념,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결단. 아덴만에서 보여줬습니다. 수단에서 증명했습니다. 이번 캄보디아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 갇혀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찾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구할 것입니다. 집으로 데려올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약속입니다. 캄보디아 사태는 계속됩니다. 하지만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마지막 한 명까지 구할 것입니다. 화면에 자막이 떠오릅니다. 캄보디아 사태 현재 진행형. 하지만 대한민국은 멈추지 않는다.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이 대한민국이다. 2025년 10월. 싸움은 계속된다. 태극기가 바람의 펄럭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힘차게 나부낍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끝.